먼저 최상위권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어느 정도 해야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삼는 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네. 일반적으로는 선행의 이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대치동에서 최상위권이라 한다 그러면 보통 한 4, 5년 이상을 이제 선행을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예전엔 과거에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네. 뭐 3년 이상 달린다 그러면 상위권 정도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대치동만의 이제 문화인 거고, 사실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2, 3년 선행도 사실 최상위권이에요. 네. 뭐 대치동만 본다 그러면 한 4, 5년 이상 돼야 최상위권을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정도는 뭐 2, 3년 정도면 충분히 최상위권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릴 때는 선행의 정도로 최상위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선행이 수학 전문 선생님이시니까 수학으로 범위를 좁혀볼게요. 수학 최상위권과 극상위권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극상위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초등 단위에서 나오진 않고 네. 중등 단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극상위권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심화 단계를 조금 모의평가에 뭐 킬러 문항까지 가는 친구들을 보통 초극상이라고 합니다. 네, 극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아래의 문제집들을 다루는 친구들을 이제 극상위권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선행 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보통 코스인 것 같고 경시 영재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약간 수상 개념으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육 중일 때 이미 중등 케이모 2차 상을 받고 고등 케이모까지 넘어간 친구들은 경시 세계에서 이제 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상위권은 이제 뭐 중일 정도까지 뭐 케이모 1차 공부를 1년 이상 해서 각 학원에서 뭐 탑 또는 두 번째 반까지 하는 친구들을 보통 최상위권이라고 부르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나중에 극극극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학은 속도와 정확도 두 개 모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평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속도라는 부분이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내신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수능이나.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속도라는 거는 경험치가 쌓이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치를 계속 넓혀주면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재기를 하는 거는 어릴 때 공부해서 좋지 않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닥쳐서 네,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릴 때부터 빠르게 그렇게 하셔버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수학이 재미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정확도라는 건데 정확성은 약간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저번에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발언을 했을 때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연산할 때부터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도가 먼저고 그거는 조금 틀려도 넘어가자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아이가 계속 조금은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짚어주고 넘어가야지, 그게 너무 이렇게 배제가 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와 버리면 그 습관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지금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초등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연산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5학년 때부터가 이제 중학교 개념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그래도 연산이 가장 기본이 잘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습관을 잘 들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연산 쪽 할 때 초재기는 좀 해도 되죠? 저 초재기 샀거든요. 갑자기 확 뜰려가지고요. 그래요? 지난주에 쿠팡에서 네. 2개 왔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초재기로.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느 시간 내까지 이건 끝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초재기하면 네. 네, 아이들이 조금 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압박을 느끼면. 우리 집은 네. 그런 건 아니라서 또 넓어져 있어갖고 문제집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와닿을 테니까 어떤 문제집 정도는 풀 수 있어야 최상위 또는 극상위, 초극상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초등 단위에서 최상위는 선행 정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책을 뭘 공부한다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왔을 때 보통 우리가 극상이라고 말씀드린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원수투 미적을 중3 때 정도에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풀기 시작한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바라보는 극상위층인 것 같고요. 네, 최상위 정도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실력 정석 이상은 풀어낸 친구들은 네, 수원수투 미적까지는 정석 실력 정석 이상 블랙라벨 이상 정도 풀어주면 최상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원수투 미적은 아무래도 수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쵸. 거기까지 좀 달려가는 것 같고요. 네. 예, 초등수학, 중등수학 할 때는 너무 막 극상의 난이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재교 갈 거 아니면 그죠. 네. 네. 뭐 이제 아닐까? 저희가 선행관하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직접 선행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선행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초등 심화를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선행을 나가야 된다. 막 이게 서로 막 대립을 하잖아요. 네. 네, 충분히 당연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심화를 다져가면서 차곡차곡 가야 되는 친구가 있는 거고, 네.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 수상학까지는 이게 쭉 연결되는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나갈 수 있으면 쭉쭉쭉 나가는 게 맞는 코스인 것 같고, 근데 대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 넘어가는 과정들은 뭐 1% 과정도 하고 뭐 3%도 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곁드는 건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뭐 1031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정도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중등에서 이제 고등 넘어갈 때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A급 수학에 뭐 A급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B급까지라도 완벽하게 하면 네, 고등 수상을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웬만하면 그렇게 해도 넘어가 된다.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좀 아예 문과적 성향, 네. 소위 말하는 수학적인 흥미가 조금 없는 친구들, 네. 좀 성실하게 가야 되는 친구들은 네. 이제 책을 좀 여러 권을 밟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중3 과정이나 중2 과정의 대수 파트가 조금 잘 안 돼 있으면 네. 수상을 넘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턴을 하던데요? 우리 네. 딸 보니까 네, 다시 맞아요. 또 중2로 왔다가 네. 또 갔다가 또 맞아요. 왔다가 그러니까 그때 아이의 성향이 조금 밟아줘야 되는 성향이면 오히려 중2, 중3 과정을 조금 찬찬히 잘 밟아주시고 수상을 넘어가는 게 네. 네. 이제 물론 수상할 개념을 살짝씩 곁들이면 좋긴 하겠죠. 근데 네. 수상할 교재를 바로 넘어가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거기서 약간 이제 수포고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갑자기 벽을 확 느껴버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 좌절감이 없게 심화를 다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그런 거 체킹할 때 사실 학원에서 잘 말 안 해주지 않나요? 얘는 좀 다시 좀 개념 다시 잡고 와야 되는데 얘기 안 하시니까 학원 달리면서 살짝 과외도 한번 체킹해보고. 그렇죠. 그죠? 이제 아마 그 과정을 가면서 이제 사실은 그 반에서 따라가는 정도를 보면 네. 이 아이가 추가적으로 좀 이걸 해줘야겠구나 안 해줘야겠구나 좀 판단을 하시는 게 그거 좋지 않을까. 학원 쌤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요? 예, 하는데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또 그래도 그거는 보조적으로 집에서 하고 왜냐하면 이제 괜히 진도가 늦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어머님도 있잖아요. 그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했을 때 좋아하시는 어머님 있고 또 싫어하시는 어머님도 있더라고요. 아, 왜 싫어하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네 당장은 사실은 이제 속상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해도 네. 이렇게 좀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쵸. 싫어하니까 원장님들이 얘기하기 주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싫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어머님 학원들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결국 본인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대부분 애정처럼 막 상술적으로 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엄청난 댓글이 붙으면 큰일 나거든요.